이거 뭐 아니 다큐멘터리를 찍어줬어. 다른 멤버들은 아예 안 나와.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와 한국 방송국 SBS가 합작하는 아이돌 오디션 방송인 스타라이트 보이즈 3화 리뷰입니다. 2화에서 그 시그널송을 참가자들이 합격을 받을 때까지 연속 댄스 플레이를 하면서 가혹성 논란이 있었어요. 참가자 중에서 수닝아오가 항의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승기님이 반론을 펼쳤지만 그 이승기님의 반론이 현장에서 갑자기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하게 설득력이 있진 않아서 보면서 논란이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저번 영상에서 리뷰를 할 때 그걸 좀 예상을 해서 실제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연출적으로 조금 더 꾸민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방송 편집은 한 곡이 끝나고 30초만 쉬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30초만 쉬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방송을 봐도 이전 곡이 끝나면 일단 끝나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다시 전광판에 삐 하고 초가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30초 후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전 곡이 끝나고 바로 30초 카운트가 시작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편집은 곡 끝나고 30초 카운트가 시작되기 중간 부분을 계속 드러내니까, 삭제하니까 그냥 바로 연속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중간에 삭제된 시간이 뭐 10초인지 이게 1분인지 2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분 30초 정도 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몇 번은 합격자를 심사위원들이 논의하는 시간도 있어서 사실 합격자 논의 시간은 꽤 길어요. 그때는 뭐 5분 이상씩 쉬었을 거예요. 그래도 합격을 위해 추는 춤이라 이거 한 번 할 때 대충 춤을 출 수가 없이 힘을 다 쏟아서 정자세로 해야 했거든요. 이게 풀로 3분짜리 춤을 춘 건 아니고 앞부분만 춰서 춤도 짧긴 짧았는데 어쨌든 정자세로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막 버피 테스트를 정자세로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한두 번, 그러니까 한 뭐 1분씩 한다고 쳐도 두세 번만 해도 숨은 엄청나게 차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부러 좀 가혹한 분위기 연출을 한 게 있었다. 뭐 산소호흡기 가져다주고, 거기에 이승기님은 어쨌든 순발력 있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약간 억지스러운 변명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승기님 입장에서 보면 전 굉장히 그 순간에서 뭐 할 말이 없는데 나름 순발력 있게 대처한 거라고 봅니다. 그 답변은 대본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승기님이 대답할 일도 아니고 책임져야 될 위치도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진행을 하니까 이제 나서서 얘기는 한 건데 독박 쓰는 거죠. 어쨌든 그 장면에서 제작진들은 수닝하우에게 감사할 거예요. 수닝하우가 감정이 여려서 직접 항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될 장면이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시리즈가 계속된다면 저 시그널송 테스트가 이 시리즈의 시그니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명이 높은 시그널송 테스트라고 이제 불리게 되겠죠. 시그널송 센터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냥 1위 한 멤버가 하는 게 깔끔하지 않아? 다 좋대. 이래. 네, 샤오츠 헝이 되었어요. 야, 완전 프로듀스인데? 완벽 재현 아니야? 와, 완전. 이것 봐. 저번에 시그널송은 너무 많이 들어서 벌써 시청자들이 익숙할 거예요. 이제 이 노래가 깔끔하네. 오, 완전 프로듀스. 지금 멤버로 데뷔해도 되겠어. 제가 최근에 봤던 시그널송 연출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멋있게 나왔네요. 멤버들 좋아. 현재 56명의 참가자. 이번 미션은 K-POP 제너레이션 배틀. 아, 이성경 MC 잘한다. K-POP 제너레이션 배틀. 스쿨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제목이네요. 지금 현재 SBS 같은 이 방송사에서 대만하고도 따로 하고 있는 오디션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저번 주에 K-POP 세대별 배틀, 그래서 1세대 곡으로 배틀, 2세대 곡으로 배틀, 3세대 곡 이렇게 나눠서 배틀 미션을 했거든요. 10팀으로 나눈다고 해요. 팀을 선택을 하는데 1위 한 멤버가 원하는 대로 한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보통 다음 순위 멤버가 또 팀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1위 멤버만 팀 선택권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추첨을 해서
뽑힌 멤버가 팀 선택권을 갖네요. 기존 규칙에서 조금씩 바꾼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추첨을 해서 뽑힌 멤버가 자신의 등급이 낮아도 뭐 잘하는 멤버만 뽑을 테니까 뭔가 팀 전력이 분산되는 효과는 적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약간 예능 요소를 넣는 것 같은데. 저희 스스로 암묵적인 차라리 팀을 뽑을 때 저 등급별로 한 명씩은 꼭 넣어야 된다는 규칙 같은 걸 넣으면 그나마 전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제일 등급 낮은 멤버들만 또 남아서 한 팀이 됐잖아. 아 스쿨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 보네. 그냥 이건 뭐 제너레이션 배틀이라기보단 그냥 유명한 곡들 넣은 거네. 뭐야. 아니 선곡할 수 있는 권리를 멤버들의 단체 윗몸 일으키기로 결정한대요. 아니 이 방송은 참가자 체력 단련에 신경을 많이 쓰네. 곡 선택은 이렇게 되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곡을 넣긴 했는데 여기에 슛을 넣는다고? 제일 마지막에 선택이 된 곡들이 가장 어려운 곡들이긴 하네요. 어게인 앤 어게인이 가장 어렵겠네 하기가. 좀 심심해서. 어쨌든 10팀이니까 5번의 대결이 되겠고 여기서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많이 싸우게 되겠죠. 여기서 좀 싸워줘야 제작진들이 좋아하겠죠. 아니 말 좀 시켜줘라 얘들아. 我是这个组里唯一一个中国人。 얘 왜 이렇게 웃겨. 유쾌하네. 예. 사실 그 제가 스닝아오 그 예전에 청춘유니 3에서 봤을 때 그때부터 했던 생각인데 동방불패라는 작품이 있어요. 원래 그 소설에서 나왔을 때 그 마지막 보스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 소설 속에 이 인물을 원작에서는 이 친구가 주인공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작품이 또 하나 만들어져서 굉장히 그 동방불패라는 매우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 인물이 원래 남자인데 극강의 무공을 얻기 위해서 여자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뭐 이 내용 스포일러 아니죠? 90년대 작품일 텐데. 어쨌든 그 동방불패가 주인공으로 나오던 그 원작에서 마지막 보스처럼 나오던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굉장히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따라서 이 동방불패의 이미지가 좀 다르긴 한데 그 가장 유명한 영화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성이 할 때도 있고 이제 남성이 할 때도 있는데 저 그때 보면서 이거 수닝아오랑은 어울리지 않을까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연기를 엄청 잘해야 하는 배역이니까 뭐 하긴 힘들겠지만 그냥 이미지상. 경기도에서 촬영했죠. PPL이 좀 네, 먼저 나오는 대결은 스트레이키즈의 칙칙붐과 에이티즈의 게릴라. 야, 씨 마이크로 진짜 잘하네. 마이크로가 뭐 아이돌처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자신의 스타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사실 히카리도 활동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데뷔해서 뭐 1년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뭐 공연 횟수, 방송 횟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 10번이라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네, 무대하네요. 히카리 파트가 엄청 많네. 히카리가 센터라고 봐도 되겠어. 왜 저래. 이제 무대 경험자가 유준하고 히카리가 있는데 유준은 원래 음악 방송하듯이 자연스럽게 무대를 해서 그게 이 무대의 안정성을 더해줬고 히카리도 뭔가 실력으로 다른 팀과 지금 배틀하는 무대라기보다는 그냥 음악 방송하듯이 팬들에게 어필하는 분위기로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는 춤 실력이 좋은 게 드러나긴 하지만 연습에서 보여준 모습보다는 무대에서는 그 약간 무난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히카리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쇼가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런 버터 느낌을 잘 내면서 무대에서 윤힌화일유도 역할을 잘 했거든요. 나머지 두 멤버도 괜찮게 따라가는 줬는데 춤 실력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고 그 이런 무대에 대한 적응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잘한 무대였다. 뭐 약간 멤버들이 하나가 돼서 보이는 느낌보다는 살짝씩 서로 다른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자신의 역할들 잘해야 되는
그래도 전체적인 무대 퀄리티는 괜찮았고 큰 실수도 없었고 엄청 못하는 멤버가 뭐 있어서 무대를 망치거나 그런 일도 없었어요. 이번엔 게릴라 팀. 아니 근데 왜 바로 다시 오디션에 나왔어? 그럼 실력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럼 뭐를 위해 나온 거지? 제작진에서 섭외를 했나? 이다율은 제작진이 설득해서 섭외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연출 좋게 해준다고 설득해서. 왜냐면 지금 이다율 입장에서 이 상태인데 다시 오디션 방송에 나올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 방송이 엄청 힘들거든요. 악플도 많이 받고. 근데 나와서 본인이 뭔가 데뷔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경험을 한다거나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달은 보이즈 플래닛도 경험도 해봤고 이게 가능성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 텐데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근데 이 게릴라 팀 연습 장면이 다른 멤버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다율만 독점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다율이 아무리 연습을 지금 많이 한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급성장하기는 어려운 실력인데 이렇게 연출로 이다율 포장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다율이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 욕먹을 텐데 연출을. 근데도 어쨌든 이렇게 이다율 독점으로 연출해주는 거 보니까 어쨌든 뭐 이다율이 인지도가 있는 멤버여서 해주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전 한 명한테 몰아주면 분명 다른 팬들은 화를 내는데도 하는 거 보니까 이다율한테 어느 정도 여기 나와주면 우리가 좋은 씬은 연출해주겠다 라고 한 거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경연성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이거 뭐 아니 다큐멘터리를 찍어줬어. 다른 멤버들은 아예 안 나와. 이것 봐 무대도 다리한테 엄청 유리하게 편집했네. 아 이 부분이 어렵다. 노래가 어려워. 아 준호가 고생하네. 이거 근데 뭐 이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출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달한테 연출가들이 뭔가 잡혀있긴 한 것 같아. 지금도 이달 파트에서 지금 이 방송은 보정이 돼 있어서 그렇겠지만 보정이 됐는데도 보컬 좀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다른 멤버들보다 이달 파트 때 계속 밑에 자막 와우 깔고 심사위원들 놀라는 리액션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지금 이달을 좀 업해주려고 연출이 완전 초점이 가 있긴 해요. 어제는 전체적인 멤버 중에서 아마 투표를 별로 못 받을 것 같지만 저는 우선 저 천슈안 요우를 칭찬을 하고 싶어요. 저 친구가 외국어라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잘하는 한국인 멤버들이 있는 팀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해냈거든요. 그리고 센터인 이준혁을 비롯해서 한정우랑 민재가 중심을 잘 잡아줘서 좀 팀워크가 돋보이는 팀이긴 했어요. 저 4명, 천시환 요까지 4명이 어쨌든 잘 맞고 나머지 2사람이 약간 됐지만 그 전 팀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본을 따라가는 숫자가 더 많았다. 이 팀이 전체적으로 보컬의 표현력이 약간 부족하긴 했지만 다만 한정우가 만든 팀인데 한정우 개인으로는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무대 같아요. 민재랑 준혁이에게 좀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한정우는 팀에서 모든 팀의 멤버가 다 나설 수 없거든요. 그 윤활유 역할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무난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연결고리를 잘하는 멤버라서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최준호가 높은 고음을 맡아서 보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춤도 약간 어색한 움직임이 나왔고 보컬도 어렵게 아슬아슬하게 하긴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파트를 맡아줬다. 뭐 이달은 그 연습 장면부터 엄청 좋게 연출을 해줬지만 가진 실력이 한계가 있었어요. 왜 이래? 아 이것도 이달한테 맞춰주네 연출을. 와 한정우가 많이 작작했죠. 네. 아이 잠시 후 공개한대요 결과는. 그걸 왜 너가 정해? 이거는 또 이거 내가 잡아냅니다. 이거 연출 잡아냅니다. 아이씨